전 차장이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트리거가 오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3.5조 달러 법안이 중요한 거고, 이때 비로소 낙수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달러의 낙수 효과가. 친환경이라는 것이 차만 돼서 친환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배도 친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금 오늘 이제 그 기아차, 네.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많이 빠졌죠. 4~5%대 이제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질질질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 됐든 전기차 세상이 됐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좀 소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몰입이 돼 있는데, 이 완성체 업체 투자 가치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고, 그런데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아차가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던 것은 확실히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을, 왜냐면 그동안 현대차는 좀 밀려 있었지만 기아차는 잘 버텨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됐고, 당분간은 그런 아쉬운 주가 흐름이 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짚어보고 있고요. 하염없이 빠진다, 뭐 이거는 사실 언제까지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현대차가 가는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처럼 이렇게 좀 시간의 폭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 주가가 비싸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자동차의 밸류에이션으로서 쓸 것은 한번 좀 썼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우리나라 국산차들이 글로벌 마켓에서 마켓 쉐어가 커졌어요.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기대할 볼 바는 있지만, 이런 어떤 완성차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차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단계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는 좀 장기적인 전략의 포지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 우리가 2~3개월 전만 해도 모든 기관, 애널리스트 여기에서 이제 하반기 주도주로 자동차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 괜찮을 것이다. 근데 이제 어쨌든 무너졌단 말이죠. 그때 좋았던 것과 지금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내릴 만한? 글쎄요. 저는 일단은 전 차장이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 지난번에도 삼성전자는 배당주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살짝 드렸었는데, 이쪽 섹터가 가기 위해서는 반전의 트리거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실적 대비 뭐 주가가 나빠 보이진 않고, 그런데 일단 일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일단은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제 이것이 확보되고 다시 정상화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가동률도 늘어나고 막 좀 이런 부분이 선박자가 되면서 이 안에서 좀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시간에 좀 그런 진통의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결국은 그냥 그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일단은, 봐도. 네, 전 차장이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트리거가 오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시향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이 그럼 언제 들어올 것이냐, 이게 또 사실 또 거대 담론이긴 한데, 네. 뭐 환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 뭐 별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일단 언제쯤 외국인 매수가 좀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다시 시황 얘기인데 시황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시황의 반전의 트리거를 엑기스로 한마디로 꽉 짜가지고 똑 떨어뜨리면 3.5조 달러 인프라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게 되기 전까지 노이즈가 많아요. 9월 말에 저는 1조 달러 법안은 통과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도로항만 교통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공화당 측에서도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원 통과됐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통과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화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도로교통 항만이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를 외국인, 현대제철을 외국인이 계속 사는 이유이다. 거기에 그런 명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앞으로 불편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뭐냐면, 이 3.5조짜리 통과 법안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분위기가. 잭슨홀 미팅에서는 테이퍼링에 한다라는 명분을 9월 FOMC를 좀 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FOMC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고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를 한다라는 것은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금리 인상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테이퍼링 한다고 막 엄청나게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막 망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주던 조금 적게 주는 스탠스를 취한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것도 뒤로 밀어야 되는 이유가 긴축을 하는데 어떻게 3조 5조 달러짜리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냐라는 것이 공화당의 딴지가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9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굉장히 완화적인 시장을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은 이 인프라 법안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부채 한도 조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게 그렇죠. 끝나야 되죠. 그래서 조금 테이퍼링을 하긴 하되 지금은 일단 완화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 고용 봐라라고 해서 하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부채 한도 조정이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연임이 될 것이요. 연임이 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아니면 바뀌더라도 비둘기파적인 누군가가 온다면 이제 그러면서 3.5조 달러 인프라 방안은 통과된다면 이제 외국인 매수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돈을 집에다 뿌렸잖아요. 그리고 금융시장에다 뿌렸거든요. 이럴 때 맨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잘못된 게 이것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미국이 이제 안 됐던 거잖아요. 이것이 실물 경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조 달러 법안이 중요한 거고 이때 비로소 낙수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달러의 낙수 효과가. 한국 시장에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될 것이다. 그때 어떤 걸 살 거냐면 시크릿컬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시크릿컬 플러스 알파. 제가 지난 시간에 수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수소 인프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이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리스크 요인을 체크해 보면 되겠죠. 첫 번째가 9월 FOMC, 그다음에 부채 한도 조정, 파웰의 연임, 연임이 안 되더라도 이제 그 유화적인 비둘기파 임원이 오는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든 산물은 3.5조 달러 인프라 법안.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를 앞으로 관망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루한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증시 친화적인 사람이라서 모르지만 낙관적으로 쉽게 될 것 같아요. 낙관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뭐 얘기하면은 항상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기대입니까? 팩트입니까? 절대 저처럼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사놓고 기도하는 것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네, 저는 그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조금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참 그 우리 작년에 그 바이든 그 인프라 사업 그 발표하기 전에 기대했던 것들이 현대차 미국의 수출 그 전기차 보조금 문제 이런 네. 것들이 나오면 현대차 이거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했었는데 이게 좀 빠졌었잖아요. 네. 1조 거기에는 3조 5천억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 내용에는 뭐 복지도 많이 포함됐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는 교육 부분과 인프라는 많이 전기차 충전소 뭐 이런 거는 포함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여지는 일단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800조 하나로 뭐 이렇게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800조 규모면 어마어마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으로 침투할 수 있는 요인은 이제 친환경 요인이다. 친환경이면 수소 인프라가 이제 시작 단계에서 투입을 하는 것이니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반영될 것이다. 또 하나가 풍력 태양광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그 수소와 관련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그 3조 5천억 그게 이제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수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좀 자꾸 헷갈리는 게 우리는 수소 관련주 해가지고 워낙 많은 주식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헷갈려요. 네. 어떤 경우는 수소차가 좋은 거냐, 수소 연료 전지가 좋은 거냐, 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에너지가 좋은 거냐. 우리가 좀 집중을 한다고 하면 어느 쪽을 보는 게 가장 일단은 제가 기대감으로 보는 것은 인프라 투자잖아요. 수소가 안 되는 것은 인프라가 없기 그러니까 때문이에요. 수소 충전소? 그렇죠. 충전소부터 거점 지역부터 이 저장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직접 요인이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룹들이 다 투자를 막 앞다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롯데,
투자 롯데케미칼이 이제 수혜를 볼 거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효성중공업 여전히 유효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쪽에 뛰어든다.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저장 장치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 그룹들이 다 이제 모비스라든가 로템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물류가 되면 당연히 이제 글로비스라든가 해서 차는 조금 저는 뒤에 보고 싶거든요. 아, 수소차는 이게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차 중에서도 연료전지와 포함될 수 있는 차는 조금 가점을 더 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전통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수소랑 묶여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이 이슈를 통해서 좀 테마성 탄력을 한번 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기본적인 포트를 꾸려나가는 것은 인프라, 충전소, 발전소, 그다음에 저장소라는 굴뚝 인프라를 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크리컬이랑 맞물려 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요 부분들을 한번 잘 지켜보면서 네. 우리가 결국은 이제 현대차, 기아 이것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러한 조건이 성립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어떤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네. 일단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오늘 좀 뜨거운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일단 이게 현대중공업 상장 이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글쎄요. 그거 하려면 미리 좀 움직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 인기가 좋고 뜨거웠지만 엄청난 고밸류를 줄 수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움직였던 것은 K조선 어저께 전략 발표에서 비전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거제도에서 이것에 대한 비전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이 시간에 한번 짧게 말씀드렸는데 조선주는 장기 투자로서는 최적화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적금식으로 담아가기엔 여전히 적금식입니다. 계속적으로 담아가기에는. 분할 매수로. 네. 어저께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친환경이라는 것이 차만 돼서 친환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배도 친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도 지금 이제 어쨌든 석탄 연료로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엔진을 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어마어마한 LNG선 수주 발주가 있었거든요. 이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전 세계에다 LNG를 팔았어요. 산 나라가 이 LNG를 수입해야 되니 발주가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LNG를 오가게 되는 발주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걸 한번 뽑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는 것은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연료가 LNG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친환경 때문에. 그러면 미국은 영원히 셰일가스를 팔 수 있는, 뭐 이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런 기본 베이스가 만들 수 있고 또 실제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LNG로 바뀌는 세상 이미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도하자. 지금 우리가 과거에 조선주가 밀렸던 이유가 중국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저가 발주를 줬다라는 거. 그런데 카타르가 작년에 우리가 발주를 했었을 때 중국이 보증 쓴다라는 것만큼만 딱 중국을 발주해주고 나머지 전부 다 우리나라가 받아왔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주가 다시 탑이 됐던 것은 중국 배가 섰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인가요? 성능에 대해서 바다에서 한번 섰거든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수혜고 아무리 지원금이 준다 하더라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상당한 수혜가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저는 이게 이제 시작하는 그것에 대한 정부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주가에 서서히 반영될 수 있는 시작점이 이제 지금 어저께 좀 발표를 보고 전략 제시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적금식으로 자식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사모아갈 끝까지 사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발주한 게 100대인데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다 바꾸려면 3,000대 이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10년 동안 3,000대가 아니라 3만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연간 발주 3,000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당한 발주가 나올 수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비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사모아 가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신규 건조가 아니라
가지고 기존의 배들의 그 엔진 이게 교체, LNG로 네. 교체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이것에 대한 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폐선율만 높아지고 있고 이거 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예 새로 만드는 게 더 깔끔하다. 네네네. 앞으로 발주는 좀 시간이 언제부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건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인프라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벌크선 수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저는 또 보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선보다는. 그 컨테이너선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수주도 이제는 그동안은 중국만 했었지만 중국이 다 빨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조금 이제 좀 오갈 수 있는 원자재가 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컨테이너 벌크선 수주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좀 LNG를 좀 집중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보냉제 관련 기업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가 재작년 작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발주가 내년에 이제부터 이제 나간다고 발주가 아니라 이제 선박 출항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냉제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보냉제 관련 교체 동성화인텍이 수주가 이제 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동안 수주받은 배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냉제 수주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동성화인텍 뭐 한국카본 보냉제 기업들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조선주 하면은 그냥 그 저는 머릿속에 단순히 떠오르기는 뭐 그 대우해양조선이냐, 네. 그 아니면 무슨 한국해양이냐 네. 이런 어떤 조선 완성 조선사를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아랫단의 납품 업체를 생각하시는 거군요. 뭐 둘 다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LNG에 좀 비중을 높게 두신다면 이 보냉제도 함께 보셔야 된다. 이게 더 좋다라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고 아마 조선주는 조선주가 더 가고 보냉제는 후발주자로 갈 수 있다. 뭐 어쨌든 요 안에서 LNG 선의 이슈로서는 보냉제도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조선주와 관련해서 그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보시는 건 어떤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대미포조선은 현대미포조선. 근데 그것을 특별히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랑 개인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다. 개인적 선호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뭐 한국해양이라든가 이런 쪽이었는데 그 현대중공업이 성장하면서 그게 이제 탑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현대중공업의 그 경쟁력이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까보고 나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54조 청약금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거는 그의 변수로 그냥 남겨두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류주도 좀 상승세가 좋았죠? 네. 의류주는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이렇게 좋다 뭐 말씀드리기는 좀 뭐 그럴싸한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주가가 많이 쉬었어요. 쉬었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의류주는 겨울이라는 가을 겨울은 계절적 성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위드 코로나 되면서 본격적인 외부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 달에 옷을 좀 선제적으로 좀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그리고 지금 어떤 이런 시총 상위주들과 이런 우리가 늘 말했던 핫했던 종목들이 너무 쉽게 급락하는 대형 수단에서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지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금 뭐 대표적으로 그냥 이런 종목을 하나 지금 보여드렸지만 빠졌다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진짜 심리적으로도 대응하기가 좀 편하고 뭐 실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을 상황이니 의류주들이 그런 타이밍적인 좀 상황이 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 한번 검토해 볼 만도 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이신 건가요? 아니요, 많이 올랐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뭐 그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여행주 말씀드렸는데 그 올랐지만 더 가지는 않지만 굳이 매도할 이유 없거든요. 지금 우리주들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급하지 않게 뭐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보유 관점으로. 네, 보유 관점 플러스 알파까지도 가능한 보유 플러스 알파 추가 매수도 가능한 추가 매수. 네, 가능하다는. 그러면 이걸 들고 있다가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는 게 좋아요? 글쎄 그거를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장에 주도주가 와서 분위기가 바뀐다 아니면은 뭐
대표적으로 봉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모습이 뜰 때는 이제는 수급이 쏠림 현상이 한번 왔다라는 거거든요. 아, 가격이 어떤 네네. 등락이 한번 그렇죠. 있었을 때 그때를 네, 매도 네. 시점으로 보자.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먹어서 팔고 싶다라는 자리가 오면은 그때 가서 좀 봐야지.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러니까 저는 매수할 때 기본적인 가격선은 잡고 가지만 이 가격이 오면 매도해야지라는 절대 신뢰가 저는 없이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면서 절대로 남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 얼마까지 보세요라는 질문은 절대로 하셔도 안 되고 그거 맞추는 사람은 저는 만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그건 신이에요? 신이 아니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맞추면 그거 두 번 맞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고 좀 자기 만족도가 이 교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점을 찍게 돼요. 그 두세 번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잘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요. 네, 관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잘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매수 시점을 잡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